조선 왕실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는 세종의 아들 문종에서 시작됩니다.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이었던 휘빈 김씨는 외모가 평범해 세자향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세자의 관심을 얻기 위해 무당을 불러 주술과 잡술까지 시도하다가 결국 발각되어 폐위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 휘빈 봉씨 역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성격이 매우 거칠고 폭력적인 데다 궁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궁녀 소상과 동침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 역시 폐위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세자빈이 폐위되는 혼란 속에서 이미 후궁으로 들어와 있던 권씨가 세자빈으로 승격됩니다. 1441년 그녀는 왕세자의 아들 홍위, 즉 훗날의 단종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출산은 매우 힘겨웠습니다. 난산 끝에 아들을 낳았지만 산후 후유증이 심해졌고 결국 출산 후 3일 만에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권씨는 세종의 후궁인 혜빈 양씨에게 아기를 맡기며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혜빈 양씨는 홍위를 친자식처럼 돌봤습니다. 심지어 젖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둘째 아들까지 유모에게 맡길 정도였습니다. 세자향이 왕위에 올라 문종이 되자 죽은 세자빈 권씨는 현덕왕으로 추승됩니다.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아버지 세종을 대신해 섭정 역할을 수행하며 국정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는 그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결국 문종은 왕이 된 뒤에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고 재위기간 대부분을 병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문종의 병을 치료하던 어의 전순이는 대신들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성상에 종기가 터져 놈이 흘러나오고 침이 저절로 빠졌습니다. 오늘은 통증도 없어 평소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 말에 조정은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뒤 문종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문종의 죽음은 오래전부터 의혹을 낳았습니다. 근래에는 수양대군이 의관 전순이를 이용해 병을 악화시켰다는 설도 제기됩니다. 왕이 죽으면 담당 의관은 보통 큰 처벌을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전순이는 가벼운 형벌만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된 뒤 전순이는 일개 의관 신분으로 1등 공신이 됩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많은 역사학자들에게 의혹으로 남아있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 황보인과 김종서를 불러 어린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세자를 잘 보위해 주시오. 그의 아들 단종은 겨우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의 즉위는 곧 권력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정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안평대군 중심 세력, 수양대군 중심 세력, 김종서와 황보인 등 대신들은 안평대군과 손을 잡았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수양대군은 책사 한명회와 함께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1453년 수양대군은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먼저 어린 단종을 보호하던 대신들을 제거합니다. 김종서, 황보인, 이들의 죽음은 곧 단종을 지켜줄 방패가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실록에는 다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등이 안평대군과 함께 분당을 만들어 종실을 뒤엎으려 했다. 그러나 단종실록은 세조시대에 편찬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정치적 왜곡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1455년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수양대군의 압박 속에서 단종은 결국 왕위를 내놓습니다. 그는 상왕이 되어 수강궁으로 옮겨갑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왕위를 넘기는 자리에서 동부승지 성산문이 옥새를 들고 통곡하며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하며 수양대군을 노려봤다고 합니다. 1456년 집현전 학자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은부 이들은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기 위해 거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계획은 발각됩니다. 세조 앞에서 성산문은 당당히 말합니다. 상왕께서 젊은 나이에 왕위를 빼앗겼는데 신하가 복위를 도모하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참혹한 형벌을 받고 죽음을 맞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육신입니다. 결국 죽임을 당한 단종.
단종은 이후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됩니다. 1457년 결국 그는 17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실록에는 스스로 목을 맸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약설, 타살설 등 여러 주장도 존재합니다. 단종의 시신은 아무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월의 아전 어문도가 몰래 시신을 거두어 묻어주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매장지를 찾던 중 눈보라가 치는 곳에 사슴이 앉았다가 사라진 것을 보고 그곳에 임시 매장했습니다.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 송씨는 더욱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16세에 폐위되고 15세에 왕비가 되고 18세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동대문 밖 초가집에서 살며 염색을 하고 명주를 짜고 옷고름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1457년 단종이 세상을 떠나자 이 소식을 들은 정순왕후는 아침 저녁으로 산봉우리에 올라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을 향해 통곡을 했는데 곡소리가 산 아랫마을까지 들렸으며 온 마을 여인들이 땅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치는 동정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이 봉우리는 왕후가 동쪽을 바라보며 단종의 명복을 빌었다 하여 동망봉으로 불리었다고 합니다. 못 볼 것을 보며 한많은 세월 64년을 홀로 보낸 것입니다. 82세까지 살았어요. 단종과의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가 시가인 해주정씨 가문의 묘역에 정순왕후의 능을 조성했습니다. 1698년 숙종 때가 되어서야 역사는 바로잡힙니다. 노상군은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았고 정순왕후도 복권되었습니다. 단종의 능장릉, 정순왕후의 능사릉 으로 격상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순왕후의 능 주변 소나무들이 모두 영월 방향으로 기울어 자란다는 전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어서도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정순왕후 관련 야사 중 한경지략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지금의 청계천, 영도교 인근에 여자들만 드나드는 채소시장이 있었는데 정순왕후를 가엾게 여긴 인근의 여인네들이 정순왕후의 집에 끼니거리를 가져다 주었는데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금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꾀를 내어 정순왕후의 집 근처에 남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여자들만의 작은 채소 시장을 열어 채소를 파는 척하면서 먹을 것들을 모아 정순왕후에게 가져다 주었고 이것이 영도교 인근에 생긴 금남의 채소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조의 사륙행진은 단종을 죽이고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조가 불경을 간행하고 원각사를 창건하는 등 불교 중흥을 이룬 것은 많은 사람을 죽인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세조는 만년의 심한 악몽에 시달렸고 악몽을 계기로 불교에 귀해하기로 합니다. 세조는 재위기간 내내 단종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 권씨의 원혼이 세조의 꿈에 나타나 내 놈이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내 자식도 죽어줘야겠다라고 저주했다고 합니다. 이후 세조의 큰 아들 의경세자가 죽었다고 하고 세조도 권씨의 원혼이 배든 침 때문에 피부병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어이들도 병을 고치지 못하자 세조는 치료를 위해 아산의 온양온천 등에 행궁하기도 했지요. 세조는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 상원사 문수보살상 앞에서 100일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몸이 가려워 혼자 계곡에서 목욕하는데 마침 동자승이 지나갔어요. 세조는 동자승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했지요. 세조는 내가 나가서 행여나 사람을 만나더라도 상감의 옥체에 손을 대고 흉한 종기를 씻어드렸다는 애기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자승이 미소를 지으며 잘 알겠습니다. 상감께서도 후일 오대산에 가서 문수동자를 칭견했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사라졌어요. 현재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에는 세조가 보았다는 문수동자상이 있습니다. 1991년 상원사에서 복장 유물로 세조의 피고른 명주적삼이 나와서 이 설화를 뒷받침하는 듯합니다. 강건하던 세조는 온몸에 난 종기와 불면증으로 고생했어요. 세조가 병세가 악화되자 죽기 전에 훗날 예종이 되는 세자를 잘 보필해달라고 17명의 대신을 원상에 임명하고 원만한 정사를 위해 신하의 섭정제도를 만듭니다. 원로 중신들이 승정원에 출근해 서무를 의결하고 왕은 형식적인 결재만 했어요.
이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세조는 면류관과 곤룡포를 직접 세자에게 내려주며 창경궁 수강궁에서 당장 즉위할 것을 명했어요. 1468년 세자가 19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다음 날 세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는 단종이 죽고 11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한편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 송씨는 세조의 아들 예종손자, 성종 증손자 연산군 또 다른 증손자 중종이 왕위를 이어 갈 때까지 64년간 지켜봅니다. 모두 세조의 핏줄로 남편을 죽인 자손들이 왕이 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아버지는 세조의 친구였으나 단종 복위에 연루되었다고 사형당하고 가족들과 본인은 모두 노비로 전락하고 인생이 참 처참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